면목선 같은 경우는 자, 신내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자, 청량리까지 연결됩니다. 자, 면목선 일대도 물론 7호선 라인들 뭐 접근선이 있긴 하지만 자, 교통에서 배제된 지역들이 있어요. 지하철 뭐 배제된 뭐 장안동 일대 일부 지역이나 전농동 일대나 이쪽 지역들 전농동 일대나 뭐 장안동 일대나 그다음에 면목동에 지하철 교통을 호재 보지 못하는 지역. 그래서 이 동북선하고 이 면목선 같은 경우는 중랑구가 가장 큰 교통망의 수혜택을 보는 지역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면목선은 이 동대문구 일대 전농동이나 장안동 일대 좀 어느 정도 교통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자, 이 면목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아까 말한 동북선처럼 착공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는데 자, 일단 청량리에서 신내역까지 갑니다. 신내역 같은 경우는 6호선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역인데 자, 이쪽 지역 신내역 일대에 6호선 타시는 분들 정말 안 다녀요. 지하철 보면요. 보통 6호선이 왼쪽에 이제 세절 뭐 응암 쪽 지나간다 하는데 오른쪽은 거의 다 봉화선역에서 거의 정차를 하고요. 가끔 30분 한 대 정도 보면 신내역 가끔 차량 기지 들어가는 차량들이 더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내역 일대는 오히려 경춘선 라인이 오히려 좀 더 비슷하게 뭐 경춘선도 자주 다니는 요소는 아니지만 경춘선하고 뭐 6호선 라인이 있는 더블 역세권이긴 하지만 교통이 지하철이 자주 다니지 않는 그런 역이었다. 하지만 이 면목선이 들어온다면 좀 더 빠르게 수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자, 24년도 6월 5일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결정됐습니다. 자, 상반기 때 예타 통과가 결정이 됐고 실제 우리가 보면 강북 횡단선이나 뭐 목동선 같은 경우 예타 통과가 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예타 통과 일단 결정이 됐고요. 자, 이거 2020년도 11월 17일 서울 이제 국토부 고시입니다. 국토부 고시 보면요, 뭐 국토부 고시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뭐 해양부나 행정부시 이런 거 보실 필요는 없고 국토부 고시 보면요, 여기 이제 신설 노선 보면 강북 횡단선, 뭐 서부선, 목동선, 면목선, 뭐 다양한 노선들이 있죠. 그다음에 우회 신선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방학역과 연결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부선도 연장되는 노선들이 있었는데, 자. 뭐 다양하게 뭐 신림선도 연장되는 뭐 노선들 다양한 노선들 경전처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경전처리에 대한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뭐 쉽지가 않죠. 뭐 신림선 같은 경우는 이미 개통을 했지만 몇 개월지만 지금 통과된 상태고 예타 통과됐고 뭐 동부선은 지금 공사 단계에 있는데 자, 이 면목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뭐 노선이 계획안이 있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금씩 막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하게 어느 여기 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시점에서 어느 특정 인근의 어떤 지역이 뭐 앞으로 떠오른다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노선이 조금씩 역들이 물론 기본적인 뭐 아까 말한 그런 노선들 같은 경우는 뭐 변동은 없겠지만 조금씩 이해관계나 또는 어떤 뭐 다른 접근성 때문에 여기 뭐 다른 뭐 좀 더 뭐 500m 떨어진다거나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지 않았고 저는 장기적으로 좀 이거는 뭐 넓게 봐야 되는 요소들인데 자, 구리나 남양주 일대에 좀 더 면목선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실제 구리 같은 경우에도 구리시에서도 면목선을 구리까지 연장하자. 물론 이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부선 잠깐 말씀드렸죠. 서부선 같은 경우도 뭐 연장을 하자, 뭐 고향까지 연장하는 그런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신림선 같은 경우도 서울대, 그러니까 고시 뭐 서울대까지 연결되는데 이거를 또 안양까지 연결하자, 뭐 그런 뭐 다양한 지자체 경기도권에 있는데, 자, 지금 이 면목선 같은 경우에는 신내역이 6호선하고 경춘선 라인이 이제 다니고 있는데 면목선 개통을 한다고 하면요, 신내역 같은 경우는 뭐 6호선, 경춘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경춘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쪽 구리, 남양주, 그 다음에 위쪽 라인들까지 좀 수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면목선 통해서 빠르게 연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또 면목역 7호선 연계가 되고요. 망우역 같은 경우는 경기 중앙선 연계가 되는데 망우역 같은 경우는 좀 연계가 된다고 해도 뭐 큰 영향이 뭐 인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면목역
7호선 연기가 좀 상당히 좀 강남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청량리역이죠. 별 치고 싶은데,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 1호선, 청춘선, 경의중앙선, 뭐 수인분당선, GTX, 비능시, 에다가 KTX 뭐 지금 이제 뭐 또 두산까지도 이제 연결됐죠. 부전역까지 연결됐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 연결될 수 있고, 이 면목선을 눈여겨봐야 되는 게 경기도 일대를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경기도 연장을 한다고 하면 이 서울 동부권의 접근성이 확대가 됩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내피셜입니다. 앞으로 내피셜이긴 하지만 연결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뭐 같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투자 포인트, 즉 우리가 이미 확정이 되고 결정이 되었다면 이미 호재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격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물론 도박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인근의 편의시설이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좀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자, 이 신내역이 있죠. 신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선이 이제 봉화산역, 그 다음에 신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경춘선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갈매, 별내고, 별내 같은 경우는 8호선 연장이 됐죠. 그래서 별내는 따로 이제 분석을 하진 않겠습니다. 별내는 8호선 충분히 수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데, 자, 6호선이 이 라인 있죠. 6호선이 과거 5호선, 자, 상일동역까지 가는 지하철 5호선이 하남 검단산역까지 연결되면서 하남까지 연결 구간이 길진 않았죠. 야, 근데 하남까지 연결됨에 따라서 하남 일대 5호선이 편입됨에 따라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 8호선 다산 신도시나 별내 일대 이쪽 8호선이 연결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지만, 이 구리 일대, 인창동 일대, 지금, 그 다음에 구리 일대, 수택동이나 뭐 인창동 일대, 구리 일대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지역, 뭐, 8호선이 있긴 하지만, 아래쪽, 남단이나 이쪽 라인들 같은 경우는 좀 교통망이 좋진 않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의중앙선이 라인에 있긴 하지만, 자, 근데 이 6호선이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하면, 뭐 이거 그냥 제 의미를 그린 겁니다. 이거 뭐 참고하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연장돼서 8호선과 연결할 수도 있겠죠. 8호선 연결해서 아래쪽 다산까지 또 이 다산 북쪽 라인만 지하철이 있는데 다산의 이 동쪽 라인까지도 좀 더 연결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다산 일대도 6호선의 수혜택을 좀 더 볼 수 있고 또 8호선과의 연계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이건 계속 내피셜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두 번째 방법은 공사비나 그런 걸 줄인다고 하면 이 신내역 라인에서 경의중앙선까지 또 같이 공동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 이거는 뭐 제가 뭐 서울 지하철이다 보니까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실제 많은 노선들을 보면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같은 노선을 같은 선로를 이용하는 지하철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러면 장점이 뭐냐면요. 장점이 뭐냐면 공사비가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신 이제 선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선로 복잡해질 수 있는 요소들에서 좀 이 라인들 같은 경우 좀 상대적으로, 제가 물론 뭐 철도에서 근무하는 요소는 아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철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이쪽 경의중앙 그렇죠? 이쪽 라인 양원역이죠. 양원역에서 이쪽 라인들은 좀 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청량리나 이쪽 라인들은 지금 선로가 꽉 차 있어가지고 뭐 상당히 좀 오히려 연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구리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또 면목선을 좀 위쪽으로 끌어올리자. 특히 이 신내역에서 이 갈매동 있죠. 갈매동까지는 정말 짧은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짧은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만 끌어올려도 아까 말씀드린 경춘선 라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끌어올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겠고, 다만 이 경전철이다 보니까 아마 이 중전철 라인을 같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뭐 차량이나 그런 것도 뭐 무인이나 그렇게 운행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아마 명무선 그도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갈매까지만 끌어와도 구리시에서는 수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남쪽 라인을 보면요, 이 지금 이제 신내역 실제 이제 제가 임의로 그린 건 아니고 최대한 이 면목선의 그림을 따라 맞췄습니다. 제가 근데 뭐 어떤 뭐 가끔 보면 뭐 이 노선 여기다 이렇게 하신 분들 있는데 제가 임의로 좀 최대한 따라 그리긴 했는데 나와 있진 않고 옛날 그 면목선 처음에 서울시에서 계획안 답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실제 보면 뭐 신내 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들어온 역들이 보면 신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성 아까 성원 아파트 있고 자 이런 지역들 당연히 수혜 혜택 보겠죠. 그다음에 특히 저는 이 면목동 일대, 망우동 일대 교통이 아예 배제된 그러니까 지하철이 완전 배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 보면 빌라들이 많은 지역들인데 지금 보면 딱 이중 주거 지역 라인들이 많죠. 자 이런 지역들 향후에 여기 들어온다면 과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에 신안산선 일대 일부 지역들 종상안과 함께 뭐 역세권 시프트나 뭐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들어온 것처럼 경전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쪽 역 인근에는 상권의 확대나 또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면 좀 메리트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3단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재가 나오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면목선이 구상이 나온다. 구상이 나오거나 이 면목선 계획안이 나올 때 어느 정도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오르죠. 두 번째는 착공입니다. 자, 착공이 들어간다면 그만큼 가치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착공 시기에 또 한번 오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마지막은 이제 개통되었을 때 준공되고 개통되었을 때는 실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가치 상승 올라갈 수 있는 것들 포인트 잡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면목선 아직 착공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아직 기회 두 번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서부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상 뭐 40분 정도 넘었기 때문에 서부선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 서부선 같은 경우도 이제 16.15km가 최근에 두산건설하고 서울시와 컨소시엄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예정이고 자 개통 시기는 상당히 깁니다. 31년도 개통 예정이긴 하지만 자 이 서부선이 들어온다면 이 은평 일대 그 다음에 마포 일대와 그 다음에 아래쪽 관악 일대까지 상당한 또 수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소까지 좀 다음 시간 또 서부선도 말씀드리고 또 경전철 이야기 계속적으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